오늘 마셔볼 위스키는 크래프트 브로스 더블 몰트 뉴본입니다. 크래프트 브로스의 신제품이 생각보다 빨리 나왔어요. 지난번에 나왔던 몰트 뉴본하고 IPA 뉴본 발매와 함께 되게 인기가 많고 절찬리에 판매가 되었던 것 같아요. 발매 전부터 크래프트 브로스에서 직접 증류를 하시기 전에 김창수 위스키 증류소에서 IPA 원액을 받아가서 증류를 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부터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제품이고, 그러다 보니까 워낙 제가 IPA 뉴본에 대한 선호도가 개인적으로는 강했죠. 하지만 몰트 뉴본도 뭐 1년 치고는 꽤나 괜찮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이번 제품의 제일 핵심은 나가하마 증류소랑 더블 몰트를 만들었어요. 최근에 머츠누키 같은 데도 몰트 듀오 같은 제품들이 나와서 꽤나 호평을 받고 있고, 증류소들끼리의 콜라보레이션이 조금씩 생겨나는 것 같아요. 뭐 스카치 쪽에서는 잘 안 일어나는 일이지만 이번에는 크래프트 브로스와 나가하마 증류소에서 각각의 원액을 가지고 블렌딩을 해서 더블 몰트 제품을 발매를 했습니다. 나가하마 증류소는 크래프트 브로스랑 비슷하게 원래는 맥주를 하던 곳이죠. 나가하마 로만비어라는 그 맥주 회사에서 2016년부터 증류를 하기 시작해서 나가하마 위스키가 나오고 있고, 원래 맥주를 했던 그런 백그라운드 때문인지 크래프트 브로스랑 나가하마가 뭐 친하게도 되고 콜라보도 조금 더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나 싶어요. 크래프트 브로스에서 가지고 있던 쉐리 캐스크랑 버진 오크를 사용해서 만든 몰트 뉴본하고 같은 캐스크는 아니고 똑같은 제작 방식으로 만들어놨던 그 통 하나 하고, 나가하마에서 받아온 통은 아일라 쿼터 캐스크랑 와인캐 같이 사용한 4년 정도 숙성된 캐스크였다고 해요. 두 개의 캐스크를 섞어서 이번 제품이 발매가 된 거죠. 생각보다 굉장히 빠른 시기에 나왔고, 이번에 반반 섞은 거 제품으로 발매를 하고 나머지는 다시 통에 넣어서 2026년까지 더 추가 숙성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번 제품을 가지고 있으면 그때 숙성감이 더 생긴 걔랑도 또 비교해서 마셔보는 재미도 있을 것 같아요. 박스 디자인이나 바틀 디자인은 지난번 몰트 뉴본이랑 IPA 뉴본하고 같은 디자인 방향성을 끌고 가고 있고, 둘 다 500ml 용량으로 동일한 병으로 제작이 됐어요. 이번에도 보시면 여기에 증지 RFID 안 쓰고 증지를 썼죠. 그러니까 요 증지와 아래쪽 디자인의 콜라보가 좋아요. 일단 따서 한번 맛을 봐야죠. 스펙을 한번 살펴보고 지나가면 크래프트 브로스 나가하마 증류소의 뉴본 더블 몰트, 크래프트 브로스에서는 퍼피롤로 로스옥스헤드, 그리고 뉴 아메리칸 오크 버진 캐스크죠. 그래서 요건 한 1년 정도, 그리고 나가하마 증류소의 거는 더블 머추어인데 아일라 쿼터 캐스크에다가 와인 캐스크 한 4년 정도 숙성된 거, 이렇게 같이 해서 알코올 도수는 55.4도로 캐스크 스트렝스로 나왔어요. 지난번에 나왔던 기본 몰트 뉴본하고 비교를 해보면 맛이 어떻게 변화를 줬는지, 맛이 좋아졌는지 나빠졌는지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픈해서 바로 한번 마셔볼게요. 코르크 좋은 거 쓰셨죠? 일단 색상을 보면 지난번 몰트 뉴본도 그렇죠? 얘가 1년 치고는 색상이 굉장히 진하게 뽑혀 있어요. 질척질척 캐스크를 쓴다고 해서 색이 나오고 그런 것보다는 얼마나 구운 나무통을 쓰느냐, 나무의 영향이 꽤 크죠. 두 개 색상이 비슷하기는 한데 아주 미묘하게 몰트 뉴본이 조금 더 색이 진한 것 같아요. 향부터 바로 한번 볼게요. 알고 있는 몰트 뉴본 향부터. 안향이 진짜 지난번 마실 때도 그렇고 지금도 똑같이 느끼는 거는 향에서부터 거의 치사량에 가까운 이 단향. 진짜 꿀물. 요 꿀이라면 벌꿀 쪽보다는 약간 아카시아 꿀 같은 화이트 플라워 계열의 꽃향이 같이 느껴지는 것 같은 꿀향. 쉐리의 뉘앙스가 향에서 그렇게 도드라지지는 않아요. 자, 바로 더블 몰트 뉴본. 와우 다르다. 약간 그 쿰쿰한 꿉꿉한 향이 먼저 딱 치고 들어오거든요. 요거 딱 와인캐 캐릭터죠. 제가 오늘 증류소에 가서 조금 따라 놓은 거를 먼저 향을 맡아보고 가지고 온 거거든요. 그래도 단향이 되게 튀고 도드라지는데
전에 몰튼 유본보다는 확실히 단향이 좀 누그러졌다라는 느낌을 그때 시향할 때는 받았었는데, 원본을 갖다 놓고 먼저 맡고 맡으니까 요거의 강한 향에 코가 약간 적응이 돼 있는 상태에서 요 똑같은 계열의 향들은 억누르고 맡게 되는 거죠. 다른 향들을 더 잡아내게 되는 건데, 확실히 그 와인캐를 쓴 게 확 도드라지네요. 근데 그 와인캐 특유의 콤콤함이 기분 나쁘지 않아요. 확실히 레이어를 하나 더 만들어주는 느낌을 느낄 수가 있고, 약간 시트러스도 더 있어요. 근데 요 두 가지 향이 뭐랄까, 직선적이고 단편적인 단향에서 조금 더 레이어를 더해주는 느낌은 확실히 들어요. 좀 여러 가지 향이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들어오는 느낌 확실히 나고요. 1년 숙성을 한 제품에서 얼마나 다양한 컴플렉시티를 기대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좀 단향으로 바닐라 쪽으로 쭉 뽑아서 한쪽으로 캐릭터를 잡았던 건데, 아예 다른 증류소의 술이 들어오니까 와, 확실히 스펙트럼이 넓어져 버린다. 향에서부터. 오, 나쁘지 않아요. 바로 맛 볼게요. 아, 이거 맡고 맡으니까 단조로워진다. 다시 먹어봐도 장단이 확실해요. 사실 우리가 좀 절은 애들이 위스키 마시면서 와, 되게 달다라고 얘기를 해도 알코올에 적응이 안 된 사람들은 단맛을 그렇게 다 잡아내지를 못하잖아요. 얘는 진짜 누가 먹어도 달 거야. 법원에 필적하는 정도의 단맛. 그 전의 기억들보다는 약간 더 시트러스도 느껴지거든요. 아직 어린 스피릿 특유의 약간의 쌉싸름이 있는데, 이 단맛이 되게 기니까 그 뒤쪽에 있는 쌉싸름 맛을 느낄 때까지도 단맛이 쭉 이어져서 한 개를 되게 잘 매스킹하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자, 다음 나가마랑 크래프트 브루스 콜라보 제품. 아, 이게 제가 뽕 따고 바로 첫 향을 맡았다가 곳에 지금 잔에서 좀 풀렸는데, 그 콤콤함은 금방 날아간다. 와인캐 캐릭터랑 같이 먼지 같은 더스티한 느낌이 살살 더 올라오고 있는데, 향에서는 피트의 존재감이 그렇게 강하지 않거든요. 누가 피트 캐스크 썼다고 얘기해주지 않으면 피트를 향에서는 굳이 못 잡아낼 사람들이 더 많을 것 같은데, 확실히 이 밸런스가 어쩔 수 없다. 일단 입에 들어왔을 때 와인 캐스크를 쓰면 레드베리, 그러니까 딸기 같은 그런 붉은 베리류의 맛들이 잘 느껴지는 애들이 많은데, 얘가 지금 딱 그래요. 딸기가 생각나는 위스키 하면 글렌스코샤의 아마 2021년 보르도 캐스크였을 거예요. 몰트 페스티벌 제품. 그게 대표적으로 그 아주 딸기 같은 느낌을 되게 많이 주는 제품이었는데, 여기서도 와, 딸기 맛. 얘가 가지고 있던, 좋게 말하면 강한, 나쁘게 말하면 대책 없는 단맛을 와인 캐스크에서 오는 베리류의 맛들이 같이 합쳐지면서 맛에서는 딸기 맛이 제일 집중적으로 느껴지고, 삼킬 때쯤 돼서야 약간의 고소함이 살짝 남거든요. 스쳐 지나가요. 근데 거기서 이거 피트 캐스크를 썼구나를 확실히 느낄 수 있어요. 어쩔 수 없이 1년 숙성한 위스키가 가지고 올 수 없는 그 스펙트럼의 한계를 어느 정도 콜라보를 통해서 극복을 한 걸로 보이고, 야, 근데 이 정도면 괜찮은데? 블라인드로 가리고 먹어보라고. 그래도 이거는 평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얘는 튀거든요, 솔직히 일반 위스키에 비하면. 분명히 맵고 쓴맛이 어느 정도 있기는 해요. 고숙성의 위스키들을 생각했을 때 나타나는 그런 부드러운 특성까지는 아닌데, 신생 증류소들에서 나오는 제품들, 뭐 최대 4년까지의 제품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어느 정도 익스큐즈 할 수 있는 정도의 숙성감. 여기에 노트를 보면 아카시아, 엘더플라워, 월계수, 사과, 배, 바나나, 아보카도, 복숭아, 블랙커런트, 잣, 아몬드, 빵, 연유, 밀크초콜릿, 큐민, 젖은 나무, 약한 가죽, 부드러운 비트. 제가 보기는 복숭아나 블랙커런트보다는 조금 더 붉은 과실류의 느낌이 더 강해요. 저는 잔을 비우고 나서 나는 향에서는 조금 더 쉐리의 뉘앙스가 느껴지기는 하는데, 조금 풀리는 걸 보기는 해야겠는데요. 기존의 대책 없는 단맛에 비하면 밸런스가 어마어마하게 잡혔다. 제가 판매가를 듣지는 못했는데, 요 정도면 뭐 신생증류소 응원해주는 값 조금 더 쳐준다 치고 뭐 20만원 언더면 사 먹을 것 같은데요? 도수도 그렇고 맛의 완성도는 모르겠는데, 개성과 볼륨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는 10만원대 스카치 엔트리보다는 조금 더 재밌게 마실 수 있는 술인 건 확실하다. 콜라보 괜찮은데요, 생각보다?
그래서 요번에 뉴본 나오면서 지난번에도 같이 맥주가 나왔었죠? 요번에도 맥주가 나왔어요. 크래프트 브로스랑 나가하마, 낭만비어 콜라보레이션 스카치 에일로 나왔어요. 크래프트 브로스가 잘하는 IPA가 아니고 두 군데가 같이 콜라보를 하면서 스카치 에일을 만들었고 거기다 초콜릿 몰트를 같이 썼고 알코올 도수는 10도까지 꽤 높게 양조를 하셨네요. IBU는 28로 그렇게 높지 않은 조금 더 클래식한 육각 글라스에 거품 좋고 와 바나나가 먼저 탁 튀는데? 카라멜 바나나가 바이엔슈테판 같은 독일 밀맥주들 마시면서 바나나 얘기를 많이 하는데 거기는 약간 프레쉬한 바나나라면 요거는 진짜 카라멜이랑 같이 들어오면서 시커매지기 직전의 바나나? 또는 익힌 바나나 있죠. 럼이랑 같이 넣고 조린 바나나? 그런 바나나 향이 되게 많이 나요. 거품이 그렇게 오래 지속되는 스타일은 아니고 탄산이 그렇게 강할 것 같진 않아요. 와, 흑맥주 치고는 되게 좀 밝은 느낌이고 그런 크리미한 느낌까진 아니거든요. 스타우트 계열들만큼 끈적끈적한 느낌도 아닌데 그렇게 무겁지 않은 바디감에 되게 가볍고 좀 싱그러운 느낌의 흑맥주? 맛있다 이거. 지난번에 IPA도 되게 매력적이었는데 그때 IPA가 되게 단맛이 확 도드라지는 IPA였거든요. 근데 진짜 이게 맥주하는 집들 두 군데니까 본업으로 콜라보 한 거죠. 맥주가 또 대박인데? 이거 좀 사놔야겠는데? 확실히 일단 본업을 잘한다. 이렇게 가벼운데 진한 맥주 되게 재밌다. 크래프트 브로스 나가하마 증류소의 콜라보레이션 더블몰트 뉴본 증류를 시작한 지 이제 1년이 갓 넘은 시점이죠. 지난번에 보여줬던 몰트 뉴본은 앞으로의 방향성? 이제 시작하는 증류소가 보여주는 첫 모습, 첫 걸음의 느낌이었다면 콜라보를 하면서 조금 더 완성도 있는 제품을 만들어내신 것 같아요. 블렌딩의 묘를 잘 보여준 바틀인 것 같아요. 크래프트 브루스가 가지고 있던 강렬한 단맛과 꿀같은 느낌, 나가하마 증류소의 위스키들은 크래프트 브로스가 보여주는 뉴본보다는 확실히 단맛이 좀 억제되어 있거든요. 단맛은 조금 억눌러 주면서 와인 캐스크가 가지고 있던 그 베리류의 맛이나 약간 콤콤한 뉘앙스, 은은하게 깔려있는 그 피트가 감초 역할을 잘 해주면서 어느 정도 밸런스를 잡아주고 조금 더 레이어가 넓은 위스키를 만들어냈다. 요 정도의 조합은 사실상 스카치 위스키라고 하더라도 스펙트럼을 이렇게 보여주기가 블렌딩을 하지 않고는 쉽지는 않죠. 개성 강한 술들이 잘 만나서 어리지만 스펙트럼이 넓은 위스키를 보여줬다. 이번에도 많은 양이 나오는 거는 아닐 거고 한국 위스키의 팬이라면 꼭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한 20만원 정도 언더의 가격이라면 위스키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정도는 먹어보고 넘어가도 되지 않을까. 저는 요번에 한 병 받아오기는 했지만 저도 소장용으로 한 병은 더 구매를 시도를 할 것 같습니다. 크래프트 브루스에서 다음 제품들은 아마 조금 시간이 걸려서 나올 것 같다는 얘기를 듣기는 했는데 앞으로의 미래가 또 기대되는 재밌는 콜라보레이션 제품이었습니다. 이런 콜라보 좀 재밌는 것 같아요. 증류소들끼리 이런 콜라보들 좀 적극적으로 많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더 재밌는 위스키 씬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시음은 여기까지.